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잘 맞히셨어요? 그래도 연습을 한번 하니까 잘 맞히셨습니다. 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SBS 뉴미디어국 신정원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도국 이슈 취재팀 박세영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가 네. 육아휴직 들어가죠? 예, 육아휴직입니다. 이거 위에서 안 보실 것 같은가 보죠? 네. 위에서 보십니다, 다. 모니터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뭐 육아휴직, 그러면 모닝와이드 앵커신데 토요일 모닝와이드 진행 네. 언제까지? 토요일이요? 네. 이번 주까지 하시는 건가요? 내일까지 합니다. 내일. 내일까지 네, 하고,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희 장민성 기자가 네. 공개된 네. 거예요? 얘기해도 되나요? 뭐, 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편집 하나 해야 아니, 되나? 아니요. 예. 뭐 하여튼 저희 모닝와이드 단독. 토요일 모닝와이드 앵커 박세영 기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에서 남자 기자 육아휴직은 사실상 거의 처음인데.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서류상 이제 육아휴직한 남자 기자가 있었는데 마이크 차시죠? 네. 그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고요. 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좀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병가로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육아휴직이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 1호. 본격 네, 1호. 본격. 내부적으로는 그 네. 보도국의 최수종이다. 뭐요? 그런 최수종? 왜 네, 쳤어요? 좋은 말이야, 가정적이고 나쁘고. 가정적인. 되게 네. 선구적이다 이렇게 많이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구적이라고? 네. 네, 인간식을 내는 남자 기자 이렇게. 네. 네, 뭐 하여튼 갔다 와봐요. 네, 이제는 전 사회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도 있고 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 박세영 기자가 거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쓴다고 하니까 네. 니네 조직 너무 미개하다 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요? 다른 언론사는 막 10년 전에 이미 뭐 남자 기자들 다 그렇죠, 쓰는데 그렇죠. 니는 왜 네가 이제 본격 1호냐 네. 그런 일, 뭐 이제 그런 뭐 말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많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고른 5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신정원 기자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은 큰 소식 하나 있었죠. 네. 정준영, 최종훈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준영 같은 경우는 징역 6년, 네. 최종훈은 5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네. 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저희가 SBS에서 추악한 그들의 단톡방 시리즈라고 해서 집중으로 이제 네.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더 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뭐 둘 선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선고 내용은 저희 법조팀 전영호 기자 연결해 선고 내용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정준영 관련된 단톡방 보도했었던 끝까지 판다팀 황청원 기자 불러서 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을 종료했습니다. 단식 8일째 쓰러졌던 이제 황교안 대표가 결국 건강이 너무 나빠지기도 했고 의료진이 만류를 하기도 해서 그 이후에서 이제 단식을 종료했습니다. 네, 단식은 종료하지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반대 투쟁은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군요. 다음 소식은요? 네, 국회 본회의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예. 2시부터 예.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대체복무법이나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이렇게 관심이 좀 높았던 네네. 법안들이 이제 상정이 돼서 네. 좀 그쪽에서 속보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후 2시 반쯤에 저희가 속보로 접한 소식은 한국당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네.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솔직하죠. 저희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상황은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함용 수사 의혹이 이제 청와대에서 불거졌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요? 출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은 불법적인 게 아니었고 또 김기현 씨에 대한 첩보 입적도 문제가 없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저희 SBS 법조팀이 단독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뒤에 하는 8시 뉴스에서 또 저희가 그걸 미리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8시 뉴스에 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네, 이제 네. 송년회 시즌이죠. 그렇죠. 연말이기도 네. 해서. 네. 근데
음식점, 술집, 호프집 단체 손님 예약이 뜸하다고 합니다. 술자리 대신 영화 보러 가기처럼 문화생활을 하는 식으로 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우리만 아직 계속 술 먹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기자들만. 좋은 것 같아요. 네, 힘들죠? 네, 영화가 힘들어요. 영화가 웬 말입니까? 예. 뭐 오늘 또 불금이죠. 불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떻게 송년회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제 예약이 뜸해졌는지 저희가 SBS가 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님을 연결해서 요즘 상황 어떤지 직접 한번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분이 드시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5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뽑은 5개 내용은 정준영 최종훈 선고, 황교안 단식 중단, 국회 본회의, 노영민 송년회 특수 이렇게 5개인데 이 가운데 정준영 최종훈 선고와 송년회 특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원래는 SBS 기자들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전화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는데 오늘은 송년회 특수와 관련해서 저기 SBS가 자주 찾는 SBS 직원들이 자주 가는 오목교에 있는 타워호프의 오종임 사장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회식을 거기서 많이 하죠? 예, 많이 하는데 요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바로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네네. 예약도 많을 것 같고 어떤가요 분위기가?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10년 넘겨 영업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저한테 좀 최악의 지금 영업 매출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안 돼요. 다른 때 같으면 12월 달에 회식이나 뭐 예약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예 지금 올해는 텅텅 졌어요. 예약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저도 곧잘 갑니다만은 가면은 뭐 SBS 직원들 마주칠까봐 오히려 야 거기 가면 어느 선배 너무 많지 않아 뭐 자리도 꽉 차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요즘 SBS에서 아예 그냥 네. 안 오시던데요? 예 그런가요? 네, 아예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아니 전 지난달 갔었는데 그래도 갔었는데. 아니, 어쩌다 한 번씩 오시겠지 예전에 비해서. 아 예전에 비해서. 아주 요즘에는 진짜 제가 10년 이 자리에서 영업하지만 네. 저한테는 최악이에요. 인건비는 올라가지요. 주 52시간 뭐 근무한다고 해서 네. 진짜 저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30% 이상이 저는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아 실제로요? 네, 실제로 지금 나 정말 10년 여기서 영업하지만 이 자리에 영업하지 최악이라니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점심도 하시죠? 네네. 점심은 어떤가요? 점심 저녁이 다 똑같아요. 다 안 돼요. 네, 저는 예전에 점심이 안 되면 저녁이 잘 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회식 문화가 좀 많이 바꿔지기도 했지만 네. 저녁에 그렇게 손님 많지가 않아요. 점심에 가면 돈가스 맛있어요. 옆에 박세영 기자입니다. 예, 근데 아니 자영업자가 제가 영업하기에는 네. 인건비 너무 올라가고 진짜 영업하기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하시겠다 뭐 이런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뭐 메뉴를 새로 하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던데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가게를 진짜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진짜 영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인건비는 올라가지 그렇다고 음식값을 제가 많이 더 올려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잠깐 홍보할 시간을 드리면 짧게 어떻게 네네.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시겠다.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열심히 이용 좀 해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목동 타워호프 오종임 사장님과 송년회 특수와 관련된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말.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얘기는 오늘 정준영, 최종훈 씨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SBS 전영호 기자 연결해서 선고 결과 듣고 그다음에 이 보도를 처음 했었던 올 상반기죠. 올 상반기에 처음 했었던 강청환 기자를 모셔서 차례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영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전형우입니다. 예, 거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사실은 법원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의 네. 식당에 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검찰청입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예. 밥 먹으러 간 건 아니고 일부러 네, 지금 아닙니다. 연결하려고 간 거예요. 네, 여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네. 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일단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준영, 네. 최종호 씨 1심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소위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라고 저희 SBS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네.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보도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자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가수 정준영 씨하고 또 네. 가수 최종훈 씨가 네. 있고 다른 친구들, 이 연예인이 아닌 친구들 3명 이렇게 5명의 선고가 났는데 먼저 이제 정준영 씨한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최종훈 씨한테는 징역 5년,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한테는 각각 징역 4년, 5년, 그리고 허모 씨라는 사람한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검찰이 원래 정준영 씨한테 징역 7년이 구형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6년이 인정이 됐고 네. 최종훈 씨한테는 5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5년이 인정된 만큼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량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죄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했고 네,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일단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정준영 씨는 이제 2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이제 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유포한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범죄가 유죄가 났고 네. 이제 그 영상 중에 최종훈 씨와 정준영 씨가 이제 집단으로 한 사람을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는 심실상실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수 중간간 범죄, 그러니까 집단으로 네. 이 성폭행을 했다는 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준영 씨가 받는 혐의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훈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로 정준영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 했던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고 네. 한 가지가 무죄가 됐는데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2016년에 본인은 이제 최종훈 씨는 이렇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인데 어떤 여성을 안거나 끌어안으려 했다라는 네네네.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주요한 혐의는 아니었는데 이제 좀 일종의 작은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무죄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거 무죄 판단을 했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톡방과 관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재판에서 쟁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증거 능력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 카카오톡에 이 범죄 사실들이 올라온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 유출된 카카오톡이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선고 과정에서 이 선고가 사실 빠르게 이 재판부가 줄줄 읽기 때문에 네, 그렇죠. 판결문을 네. 기자들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증거로 인정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린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카카오톡 단체 대항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게 오염된 증거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도 증거로 인정을 된 거죠. 네. 그랬군요. 근데 네네. 일부 보도 보니까 선고가 나고 나서 이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전해지는 이제 법정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네.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청객들도 가득 찼고 기자들도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네. 이제 추첨을 통해서 비표를 뽑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첨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대신에 이제 법원 기자단을 통해서 그 분위기 스케치 같은 걸 공유받아서 전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제 맞습니다. 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요. 네. 네네. 일단 기자들이랑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계속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에 아니, 이제 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를 하고 징역 6년, 5년 이렇게 선고를 되니까 좀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법정 밖을 나가서 구치소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면 2심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건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이 증거 능력의 쟁점이 됐듯이 이번에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또 이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1심, 2심 거치면서 또 대법원 가서 또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카카오톡 대화방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죄로 뒤집힐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집단 성폭행 부분은 이번 1심에서도 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증거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봤는데 대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카카오톡 내용 증거 능력과 무관하게 아마 갈 것 같고요. 예, 카메라 불법 촬영 문제는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식당에 앉아 있는 전영호 기자 얘기 네.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영호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법원 판결 결과, 선고 결과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가수 정준영 씨 6년, 최종훈 씨 5년, 이렇게 1심 선고가 났다라고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고, 저희 SBS 탐사보도팀에서 올해 초에 이 관련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강청환 기자를 네. 끝까지 판다팀의 강청환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판결 내용 네네. 보셨어요? 아까 기사로 보고 왔습니다. 당시 보도했던 내용들이 오늘 인정된 내용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집단 성관계를 하고 한거불능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혹은 술에 취해서 좀 몸이 네. 이제 의식이 좀 불분명한 네. 그런 여성을 이제 집단으로 이제 성관계한 그런 내용 그리고 불법 촬영한 내용이 또 일부 인정이 돼서 네, 이번에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도들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카톡 부분을 확보를 해서 사실은 사진이나 영상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그때 보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당시에는 이제 부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돼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다 안 했었나요?
처음에 어떤 반응들이? 처음에는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 예능을 촬영하러 갔다가 이제 뭐 소속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급하게 귀국을 한 상황이었고, 네. 그 이제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상관이 없다. 거기 이제 뭐 같이 대화를 한 건 맞지만 그런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저희 보도가 이어지니까 그때 다시 이제 처음에는 뭐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 정준영이랑 원래 친구고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뭐 불법 그런 뭐 성관계 영상을 올렸다든지 이런 걸 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인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FT 아일랜드 그때 그 그룹도 탈퇴를 했었고요. 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오늘. 판다팀 당시 보도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예. 당시 보도의 의미 네. 같은 건 그때 보도를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른바 연예인들의 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걸 짚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또 한번 다시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 판다팀 보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뭐 공권력과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는 이제 이 2016년에 사실 정준영 씨가 이 불법 어떤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고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혐의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보도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는 그 기레기의 어떤 농간 때문에 억울한 무고한 정준영의 피해를 본 사건처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어요. 무혐의 처리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16년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보도하기 전까지 방송 출연 계속 했었고 정준영 씨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기자회견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지나가서는 저희 이제 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은폐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진실은 좀 드러난다라는 거를 저희는 물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특히 이제 이분들 이 주로 피해자들이 이제 여성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저희가 단톡방을 처음 보고 놀랐던 거는 굉장히 어떤 여성을 어떤 장난감처럼 그런. 그래서 저희 팀에 그때 같이 봤던 기자분들 중에서는 강경윤 우리 SBS 써니 연예부 기자도 계시지만 또 다른 여기자분들도 계셨는데 굉장히 좀 분노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물건처럼 정말 욕구에 뭐 충족 대상으로만 이렇게 막 취급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다른 기자분한테 어떤 피해자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형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좀 잠을 편하게 잔다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피해가 당했는데도 말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 뭐 어쨌든 이렇게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조금 마음의 짐을 더 쉬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끝까지 판다팀 참 큰일 했습니다. 오늘 선거 때문이 아니라 며칠 전에 했던 관세청 보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온 거죠. 끝까지 판다팀이 최근 오랜 기간 현장 취재를 통해서 관세청 내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강청원 기자가 해서 오늘 겸사겸사 보셨습니다. 보통 출연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 경우 잘 없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확 나네요. 자, 관세청 보도 최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예, 저희가 8월 달에 일단은 관세청 보도를 처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후속 보도를 11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 한 건데요. 일단 이번에 보도해드린 내용은 이제 관세청이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런 업체들한테 그렇죠? 이제 세금을 물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관세청 출신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면은 관세사로 또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관세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왜 우리 이제 뭐 판검사들이 나가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전관예우 같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게 이쪽 업계에도 있어서 이 그러니까 관세청 출신들이 나가서 관세청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영업에 이용하고 막 여기 다 내 후배들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상대로 어떤 그 우리가 해결해 줄게, 기업이 이제 어떤 그 세금 관련 그런 일이 생기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뭐 돈을 받아 챙기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해결이 되기도 합니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해결을 해주려면 문제가 된 어느 회사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드린 건 밖에 나와 있는 쪽뿐만 아니라 네네네. 안에도 뭐 연결이 돼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기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그 무역회사 하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네. 굉장히 견실한 업체예요. 300만 불 뭐 수출탑 이런 것도 받고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 이 관세사분이 전화를 해서 어제 압수수색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서 니네 뭐 어떻게 될 거고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거기 그 팀에 누구누구 그 하는 사람들이 다 내 후배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을 쳐서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그랬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또 보도해드렸던 사례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취재를 한 건데 이 천홍욱 전 관세청장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관세청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최순실 씨 이제 지금 최서원 씨로 개명을 했죠. 그분이 이 추천을 해서 관세청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제 이분도 이제 어느 기업의 그 이제 기업 심사라고 세무조사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갔는데 그 다다음 날이나 이 며칠 뒤에 이제 전화가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임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주면 잘해줄 수 있어.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내부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한테는 또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법 쪽의 전관 예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관세청 쪽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는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렇죠. 틈새 시장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 가장 그 유명하다기보다 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그 법 쪽의 전관 예우겠지만 이쪽은 그게 이슈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견제 장치들이 꽤 많이 생겨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관세 쪽은 이쪽은 사실은 뭐 시장이 아직 작기도 하고 그래서 틈새 시장이라서 어떤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일정 어느 정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 변호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3년 안에는 이 공직자 취업 제한 그렇죠. 그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취업 제한 기관이 있는데 관세법인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직 관세청장 하셨던 그 천홍욱이라는 분도 나오자마자 한 5달 정도 쉬다가 바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불법은 아니고 부적절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들어가 있는데 관세법인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좀 틈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돼서 그런 거 좀 관세법인도 추가하자 이렇게 좀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가 보도 계획이 더 있나요? 관련돼서? 저희가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번 이슈 자체는 일단은 좀 다른 이슈로 좀 취재는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근데 주말쯤에 조금 다른 내용, 좀 관심이 가실 만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네, 끝까지 판다 팀장이 뭐 홍보할 게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었군요. 예고할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렇군요. 관세청과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끝까지 판다 팀이 앞으로도 관련 내용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판다 팀의 강청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이슈 취재팀 청년흥신소에서 여성들에게 치마 유니폼을 강요하는 성차별 문제, 여직원은 치마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이런 직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프리스커트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취재팀 정경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스커트 캠페인이 뭔가요? 이게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저도. 네, 이거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요. 사실은 아. 이게 이제 지금 되게 날도 되게 춥잖아요. 네, 그렇죠. 겨울인데
저희가 이제 거리에서 치마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많죠. 네, 뭐 백화점 뭐 주차 요원이라든가 화장품 판촉 사원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근데 이게 다 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치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름에는 뭐 입어도 크게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추운 날 꼭 저렇게 치마를 입고 일을 해야 될까? 라는 이제 생각에서 저희가 그러면 치마만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강요하는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좀 그런 선택권을 주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치마 유니폼에 담긴 이 고정관념 바꾸고 또 직원들에게만 있는 여성 직원들에게만 있는 복장 규정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캠페인입니다. 스커트 캠페인이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8시 뉴스에 몇 번 전해드렸는데 8시 뉴스 나갔던 화면을 잠깐 보면서 정경련 기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나요? 플레이를? 네. 이게 말했던 그 백화점이군요. 예, 지금 발렛 이제 주차 요원인데요. 저 여자분은 실제로 이제 인사하고 이 차량이 왔을 때 좀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근데 저렇게 난로 저렇게 쬐고 있어도 굉장히 춥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게 이제 치마 유니폼이긴 한데 치마만 주는 게 아니라 저기다 스타킹 구두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도 너무 시렵고 그리고 저 위에 입고 있는 코트는 나오긴 하는데 코트도 너무 춥고 그다음에 저분은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그러네요? 일하는 화장품에. 판촉 사원인데요. 남자들한테는 저렇게 특별한 유니폼이 없는데 여자분만 치마 입고 있는 거죠. 뜻대로 그렇군요. 짧더라고요. 예, 명동 보니까. 네, 테니스 치마 같은 거를 입기도 하고요. 아니면 꽉 끼는 이제 맞아요. 스커트를 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화장품을 나눠줄 때 확실하게 또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을 입으라고 주는 거죠.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다녀보니까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 업종. 네, 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백화점이고. 네, 안내 데스크. 안내 백화점에서는 네, 또 뭐 유모차 대여 해주시는 분도. 그렇죠. 네. 네. 저렇게 앉아있으면 저기 좀, 뭐라 그럴까? 본인도 이렇게 시선도 신경이 쓰일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런 자세를 이렇게 방금 전처럼 앉아있으면.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활동량이 많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동 한복판에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움직일 때마다 누가 나 속옷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신경도 쓰이는데요. 뭐 이제 서빙을 하러 가는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마신 분들이 다리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런 시선이 불편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할 땐 진짜 불편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활동량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치마를 입고 있는 이제 현장들을 저희가 다닌 거고요. 지금 보는 데는 이 그 직원들이 사실은 이 회사에 뭐 이제 소속된 직원들도 있지만 도급업체 소속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두 군데를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여성 직원들이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 다 고정관념 때문에 입는 거였다라는 걸 그 규정 저희가 자체가 없는 거군요. 예, 규정이 확실하게 있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 도급업체들이 이제 도급업체 소속이면 저 유니폼을 정하는 거는 저 백화점에서 저렇게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도급업체가 그렇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원청인 그 원래 회사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입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뭐 용어가 단정해야 된다. 뭐 특히 안내 데스크는 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만 전달을 해주면 뭐 치마에 구두에 이렇게 맞춰서 이제 제작을 이제 업체에 맡기고 그 제작 업체에 맡기고 근데 그대로 그냥 무조건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곳은 사실은 없었어요.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럼 관행이었나요? 그냥 그렇게 하자 뭐 특별히 이의 제기를 안 한 건가요? 그 지금 이런 이 추위에 그 추위나 혹은 남의 시선이 불편한 상황에서 그렇게 스커트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는 상황을. 근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또 내가 이제 선택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유니폼 이제 어렵죠. 부터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늘 하루 그냥 일하는 건데 급여 받는 건데 이렇게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옆에서 저한테 뭐 해법을 물어보라고 하는데 저 사실 해법보다는 저분들 저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사실은요. 바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바지하고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저희가 찾아간 데는 바지가 없는 선택권이 없는 곳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치마를. 입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규정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그랬냐면 네. 치마를 입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치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는 사람도 생각해보니 안내데스크 치마 입고 일하지 하고 문제제기 안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고정관념이 그러네. 참 무섭네요. 네, 얼마나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지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더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해법이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정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네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고정관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법으로 막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빠른 건 회사에서 여장 직원들에게만 복장 규정 강요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입는 직원들도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 생기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양성평등 기본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여성 직원에게만 복장 규정 강요하는 거 성차별이다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이 회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복장 규정에서 차별을 두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SBS 로비는 어떠냐? 네. 그죠? 이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저희 회사 안내데스크 직원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회사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짧은 치마만 1년 내내 입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먼저 바꿔보자. 근데 우리 회사만 바꾸는 건 좀 또 저희가 이제 언론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좀 바꿔서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선택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저희 회사를 먼저 그렇죠. 바꾸기로 했고요. 지금 치마하고 바지가 둘 다 지급이 돼서 선택해서 입을 수 있게 선택할 수 됐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SBS에서는 치마 유니폼 혹은 바지 유니폼 선택할 수 있게 두 개를 다 지급을 했고 우리 청년흥신소 정경윤 기자 외에 몇 명이 이제 같이 다 이 프로젝트를 세워서 저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부터 연속 보도를 관련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8시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네. 내용이죠? 오늘은 그 성차별에 대한 부분, 네. 이 성차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법과 제도가 따라오는지, 법과 이 제도가 부분은 따라오는지 대해서 예, 그렇군요. 예, 저희 팀입니다. 네, 저희 팀인데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는 SBS 이슈 취재팀 청년흥신소에서 프리스커트 캠페인과 관련된 보도를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취재팀 정경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네. 6번째 방송까지 무탈하게 그래도 네. 해왔다는 게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네. 이제 조금 재밌네요. 네, 열과 느껴져요. 방송에 대해 열과 느껴집니다. 자,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서 1년 동안 못 뵙게 되는 박세영 기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연결 한번. 육아휴직을 소재로. 육아휴직, 그렇군요. 저희가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 또 있으면 직접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일부러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박세영 기자를 연결해서 또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어떻게 살고 있나, 뭐가 힘든가, 필요한 건 없나. 근황 토크.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대구스타 강사 얘기는 안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준영, 최종훈 씨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따로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준영 씨 징역 6년, 최종훈 씨 징역 5년, 대구스타 강사 징역 4년입니다. 이 형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은 현행법상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언제까지 법원이 그렇게 법만 쳐다보고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을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이렇게 한참 떨어진 판결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금요일 밤이라 무거운 얘기를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형량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있는 만큼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